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농부 유한재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덥고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모두들 무사하고 안전하게 장마철 대비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여름철 지성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한재 회원님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시죠? 오늘은 요즘처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 지성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두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요즘에 여름이라 그런지 지성피부, 기름진 피부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지성피부란 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성피부는 피지가 과잉 생산되는 피부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마나 코, 입 주위에 기름진 느낌을 주거나 모공이 크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이 생성되는 게 특징이에요. 피부가 조금 두껍거나 거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럼 지성피부가 좋진 않은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피부에 피지 분비가 많다는 건 오히려 우리 피부에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칫 피부에 피지가 부족하면 급격히 노화가 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지 분비가 문제가 아니라 모공이 막혀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생겨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게 문제죠. 그럼 피지 분비가 많은 건 장점이겠네요? 네, 오히려 지성 피부인 분들은 피부 노화가 늦게 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노화의 주범이 바로 피부 건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지가 단단히 지켜주니 오히려 지성 피부인 분들은 건조함이 덜하죠. 제가 지성피부인데 노화가 늦게 온다니 솔깃한데요? 네, 맞아요. 사실 지성 피부는 죽은 피부세포, 각질이 모공을 막는 것만 잘 관리해주면 가장 좋은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혹시 자신이 지성피부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 타입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던 부위나 이마, 코, 인중, 입, 턱 같은 데가 기름져 보이고 모공이나 블랙헤드가 잘 생긴다면 지성 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턱 주위가 조금 건조하다면 복합성 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성피부가 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기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지성 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사춘기나 생리, 임신처럼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도 잘 생기기도 하고요. 종합해보면 우선은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잘못된 클렌징 습관 때문에 지성 피부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너무 과도하게 클렌징을 하는 경우 우리 피부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은 표지를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은 죽은 각질만 잘 떨어내야지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하면 지성 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들 겪으셔서 알겠지만 잘못된 음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지성 피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럼 저처럼 지성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성 피부는 첫 번째 올바른 클렌징과 올바른 스킨케어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과 스트레스의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올바른 클렌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클렌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클렌징은 첫째로 묵은 각질을 잘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지를 과다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클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려요. 네, 먼저 과도한 필링이나 스크럽은 피부를 자극하실 수 있거든요. 뭔가 각질을 제거한다는 타월보다는 우리 손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피지가 좀 더 심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견이라고 하는 천연 섬유로 만든 천을 이용해가지고 살살 쓸어내리듯이 각질이 많은 부위를 클렌징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세안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제일 권장하는 제품은 식물성 숙성 비누예요. 잘 만들어진 숙성 비누는 우리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거든요.
습성 비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안할 때 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네, 세안의 핵심은 최대한 자극이 없게 하는 거예요. 물도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또 차갑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죠. 네, 클렌징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지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성 피부가 세안이나 샤워 후 사용할 보습제는 모공을 막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스킨케어 제품에 코메도제닉 즉 모공을 막는 성분이 제외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코메도제닉 성분인지 넌 코메도제닉 성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유한제에서는 그런 성분들을 잘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자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성 피부가 사용할 만한 보습 성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가능한 한 오일프리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제일 좋고요.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도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특히 고분자 히알루론산 제품보다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품을 더욱 권해드리고요. 히알루론산에 대해서는 유한제 블로그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한제에서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 모공 막지 않으면서 도움 될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유한제의 모든 제품은 알러지나 피부 자극이 의심되는 성분, 모공을 막을 우려가 있는 성분은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이 지성 피부에도 안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권해드릴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린다면 세안제로는 어성초 비누, 녹차 어성초 비누, 율피 비누, 숯비누 등이 있고요. 모공이 조금 더 크신 분이시라면 율피 비누가 좀 더 좋고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성초 비누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바디 샤워 제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역시 어성초 바디워시를 가장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샤워 후에도 헹굼이 아주 빠르고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이 좋은 제품이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셔도 몸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제품이 아주 좋답니다. 그럼 세안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세안 후에는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즉시 기본적인 토닝과 진정, 보습을 꼭 해주셔야 해요. 아무리 자극이 적게 세안을 하더라도 우리 피부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어성초 스킨토너 하나면 얼굴부터 몸까지 충분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지성 피부의 여름철 스킨케어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드리고 모두들 아름다운 피부 가꾸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